안녕하세요. 불교 방송의 진행자 불교고요. 불교 방송이 3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영상 조회수가 낮아서 제가 잘린 게 아니고요. 각자 좀 바빴어서 시즌 개막할 때까지 여러분들께 못 찾아뵙던 거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길고 긴 오프 시즌을 지나 어느덧 NBA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는 프리시즌 리뷰와 개막전을 통해 2025-2026 시즌 프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녹화 시점이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인디애나나 덴버 같은 개막 못한 팀이 있어가지고 프리시즌 얘기도 같이 한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 혼자 이 팟캐스트를 꾸려나갈 수는 없으니까 저를 도와주실 패널분들 모셔봐야겠죠. 먼저 항상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리고 또 엣지컴 때문에 기분이 좋으신 필리검 불꽃앤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앤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4점 넣은 엣지콤의 남자, 불꽃했습니다. 오늘 경기 보실 때 기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경기를 네. 제가 전반전만 보다가 후반전은 미팅 때문에 실황으로 못 보고 나중에 봤는데요. 네. 아, 그 박스 스코어만 미팅 중간중간에 슬쩍슬쩍 보는데 아주 그냥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다시 보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예. 요 필라델피아 얘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동부팀 팬들이 많은데 이제 서부팀 팬도 모셔봐야겠죠. 네, 미네소타 팬이신 세븐멜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멜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팬. 오늘 41점을 넣은 엔트의 남자 세브멜로입니다. 아, 저기도 좀 대단한 에이스의 활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교 방송에 처음 나오게 된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불교님 그 이름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불교신데 조금 이제 친숙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은 인디애나가 저희 또 미네소타의 천적이라 살짝 마음이 불편한데 올해는 또 인디애나가 그래도 전력이 좀 약해졌으니까 져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도 미네소타가 저희 이겨줘서 이미 보스턴이 져 있어가지고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네, 미네소타가 꼭 저희를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패널분들이 좀 먼저 자신의 응원팀에 대한 프리시즌 리뷰 및 시즌 프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스페이스만 님도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시게 돼서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뭐 어쨌든 불꽃에서님 오랜만에 보스턴을 필라델피아가 이긴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아,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미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겼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케일런 마틴이 미쳐서 사실 케일런 마틴 빨로 이겼는데, 케일런 마틴이 그 경기 이기고 나서 트레이드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케일런 마틴 없어가지고, 아, 오늘 또 천적한테 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막판에 예찌콤이 역적이 될 뻔 했으나, 그래도 어떻게 이겨서 1점 차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필라델피아가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필라델피아의 프리시즌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필라델피아가 프리시즌에는 1승밖에 못했어요. 예. 이제 대부분 주전 선수들 비롯해서 주요 선수들이 부상이 많았고, 그나마 이제 한 80% 정도, 90% 정도 가동된 게 마지막 경기만 가동됐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엠비드랑 그라임스가 돌아오고, 엣지콤도 돌아왔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경기력들을 보여줬었고요. 사실 프리시즌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엣지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엣지콤이 좀 재밌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원래 이제 드래프트 될 당시에 미완의 덱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단점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하프코트에서는 득점이 현저히 떨어지고 레이업 성공률조차도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속공에서는 굉장히 득점력이나 효율이 좋고 그래서 하프코트에서 떨어지는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프리시즌에 이제 그 서머리그부터 시작해서 프리시즌까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오늘 개막전에서 34점이라는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좀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90% 전력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 궁금한 게 이제 카더 다이제스트에서 앤서님이 식서스가
동부 3위를 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좀 나오면. 네. 그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경기를 보시고도 지금 그 예상이 유효하신가요? 네, 뭐, 졌으면 좀 고민했을 텐데, 이겼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유효하고요. 네. 예. 사실, 제가 엔비드 50경기 이상 나오면 3위 할 것이다. 아니, 3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엔비드가 진짜 못했죠. 예, 네네. 못한 건 맞아요. 그래서 예상이 흔들리지 않나? 저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오늘 경기에서 엔비드가 못한 거는 맞는데, 조금 변론이라기보다는 엔비드가 못한 거를 약간 속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여전히 순위는 변동을 안 줘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선수 폴 조지 친구는 언제 돌아오나요? 폴 조지는 지금 이미 모든 훈련을 참가하고 있어요. 사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쯤 해서 모든 경기를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아시다시피 5on5 이제 연습 경기까지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면 1, 2주면 보통 돌아옵니다. 그래서 폴 조지는 이제 한 3경기 내로는 돌아올 것 같고요. 네. 이 맥케인이 아직까지 조금 부상 복귀가 늦는 편인데 맥케인이 한 2, 3주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와포드는 폴 조지보다는 조금 늦지만 그래도 2주는 안 넘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부상자들이 있고 엔비드 얘기를 조금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어서 엣지콤이랑 맥시 얘기를 좀 할게요. 네네. 일단 엔비드 얘기를 좀 해보면 엔비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복귀를 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저번 경기에서도 제한을 좀 걸고 뛴 게 맞습니다. 저번 경기에서 코스트 투 코스트 하고 골밑으로 돌파해서 들어갔는데 난리 났었거든요. 팬들도 난리 났고 구단 관계자도 난리 났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명확하게 페인트 존 안에 진입 자체를 못하게 제한을 걸고 경기를 뛴 거예요. 오늘 야투 보시면 페인트 존 안에서 야투 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돌파도 들어가지 않았고 점퍼 외에 다른 공격들을 봉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완벽하게 복귀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이 될 만한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원래 점퍼가 안 좋을 때 평상시 엔비드라면 분리볼을 합니다. 그래서 파울을 얻어내고 그 파울을 토대로 이제 슛감을 살려서 후반전쯤에 원래 살아나는 게 정석인데 오늘처럼 이제 분리볼이 봉인된 상태에서는 사실 점퍼가 안 들어갈 때 점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요원했고요. 그래서 엔비드가 오늘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비는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엔비드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맥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 맥시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야투 효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맥시의 가장 큰 과제는 지난 시즌의 볼륨을 유지하면서 효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맥시도 직접 얘기한 바 있고 이것 때문에 스킬 트레이너를 2명이나 써가면서 오프 시즌에 훈련을 했어요. 근데 결국 맥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가 엔비드의 복귀예요. 엔비드가 있어서 단순하게 엔비드가 마무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만 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드만큼 팀 내에서 핸드오프 피딩이나 스크린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드가 돌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줄 때 이제 팀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 체이스 액션이라고 하죠. 이제 핸드오프하고 선수랑 볼 주고받으면서 사이드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액션들, 겟 액션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 엔비드가 있을 때 맥시의 움직임과 엔비드가 없을 때 맥시의 움직임이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드가 있었기 때문에 맥시와 에치콤이 하프코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생산성을 보여줬다 생각하고 실제로 오늘 엔비드의 어시스트 2개가 모두 맥시의 3점으로 이어진 것도 저는 이 부분을 대변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엔비드가 오늘 공격에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드가 50경기 이상 뛰면 3위 할 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그 맥시랑 엔비드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즌에 새로운 그 3픽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덩크 보고. 엣지콤 얘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엣지콤은 오늘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 최고 기록, 아이버슨 기록을 넘어서 34점을 찍었고, 역대 3위 기록이라고 하죠. 역대 3위 기록이기도 한 34점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1쿼터 득점 14점은 역대 1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럴 수 있는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엣지콤이 하프코트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드래프트 직후부터 오프시즌 내내 주력한 게 뭐냐면요. 드리블보다 스텝에 집중을 하고 본인의 퍼스트 스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어요. 엣지콤이 인게임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고 퍼스트 스텝이 진짜 좋은 선수인데 그럼 뭐가 문제냐? 드리블을 3번 이상 하면 드리블이 몸에 붙지 않기 때문에 바디 밸런스가 그대로 무너져요. 그러면 드리블을 3번 이상 하는 순간 바디 밸런스가 무너지는 애가 드리블을 길게 하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엣지폼이 스텝을 위주로 경기를 푸는 법들을 지금 익혔고 그거를 계속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텝만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면 핵심이 되는 게 결국 미드레인지 풀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리그 때부터 미드레인지 풀업을 장착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몸에 좀 체화가 돼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폼을 보시면은 약간씩 릴리스 포인트가 좀 흔들려요. 미드레인지 쏠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다듬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발전 방향을 잘 잡았다. 그리고 3점이 34% 정도 대학에서 됐는데 이 친구 3점에서 치명적인 버릇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스텝을 3번 이상 밟아요. 그러니까 발을 정돈하고 3점을 던져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처음 볼을 받을 때부터 해서 스텝이 따다닥 혹은 따닥 이런 식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발을 정돈을 하는 스텝을 거친 다음에야 3점을 쏟아내요. 대학 때 3점 성공률이 좀 흔들렸던 것도 이런 부분에서 기인을 했는데 이 버릇 많이 뜯어 고쳤습니다. 지금 서머리그랑 오프시즌 거치면서 많이 뜯어 고쳐서 오늘 이 버릇이 나온 게 딱 한 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3점을 바로 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붙어서 오늘의 활약이 이어졌다. 대신에 엣지콤은 여전히 단점이 명확해요. 드리블이 3번 이상 하면 망가지는 폼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슛이 좋았기 때문에 저런 폼을 보였지만 슛이 나쁠 때는 분명히 폼이 급격히 떨어지기는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드리블을 많이 하게 이제 요구하는 강한 압박 수비가 들어올 경우에 지금과 같은 활약을 똑같이 보여주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프코트 생산성을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게 엣지콤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얼마나 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이번 시즌에 이 친구가 뭐 신인왕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불꽃앤서님은 엣지콤 뭐 개막전 한 경기지만 엣지콤 신인왕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점프볼 기사에도 적었는데 엣지콤이 신인왕을 노리면 필라델피아는 불행한 거예요, 사실. 아, 아니, 지금도 엣지콤이 주전으로 뛰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 폴조지가 없어서예요. 엣지콤이 지금 오늘 워낙 잘해서 폴조지가 와도 주전을 유지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원래대로라면 엣지콤은 주전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맥케인이나 폴조지가 우선이 됐겠죠. 그래서 사실 엣지콤이 신인왕을 노린다는 게 필라델피아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인왕 노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그 필라델피아가 맥시도 그렇고 좀 엣지콤도 그렇고 3점이나 이런 선수의 부족한 부분을 참 잘 채우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필라델피아가 시몬스, 엠비드 이렇게 겪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모리 사장이 선수를 드래프트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철칙 1번이 워크애시 인성입니다. 이것들이 좋은 선수만을 뽑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3년 사이 들어온 필라델피아 신인들 보면 모두 인성이 좋고 모두 워크애식이 좋습니다. 그 맥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봉을 찍고 있고 그런 맥시를 팀에서 뉴 리더로 삼으면서 카일 라우리가 맥시를 보좌하고 엣지콤이 이번 오프시즌 내내 맥시 옆에 붙어서 다녔어요. 뭐 사생활적으로도 붙어 다녔다고 훈련할 때는 무조건 옆에 붙어서 맥시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성 좋고 워커의식 좋은 선수들을 지금 모리가 모아놓으니까 팀 케미가 그 로컬 기자가 최근에 얘기한 바로는 자기가 13년인가를 이 팀을 봤는데 최고로 케미가 좋은 것 같대요. 그만큼 팀 케미가 좋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승 효과로 이어지면서 선수들이 좀 빠르게 자리 잡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맥케인도 지난 시즌에 기대보다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것도 맥시 영향이 좀 없다고 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엣지콤도 비슷한 지금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팀 분위기, 워크애식 중요한 것 같고요.
꼭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에 엔비드가 말이 나와가지고 이번 좀 편한 동부에서 엔비드도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한번 갈 수 있도록 네, 기원해보는 그런 시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동부 한 팀 들어봤으니까 서부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서부 대표팀 중에 하나인 미네소타 FN인 세븐벨로님, 미네소타 프리시즌 어땠습니까? 일단 서부 대표팀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컴파도 네. 많이 갔으니까 아, 그쵸. 대표팀이니까. 대표죠. 네, 그래서 그쵸. 네,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미네소타는 이번 오프 시즌에 막 큰 변화가 있는 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랜들이랑 리드를 잡고 대신 이제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떠났는데, 그래서 프리시즌에서 주전 라인업이 뭐 크게 변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신예들 위주로 봤는데, 일단 아쉬웠던 거는 주전 1번을 몇 년 동안 지켜오던 콘리가 이제 슬슬 꺾이는 게 확실히 보이면서 이 빈자리를 이제 딜링햄이 채워주기를 바랬는데, 사실 오늘 경기도 수납된 거 보면 아마 낙제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몸이 너무 약해서 핸들링 자체가 나쁘진 않는데 3점 라인 안쪽으로 진입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진입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리모텍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플로터도 들어가지를 않고, 그렇다고 3점 라인 바깥쪽에서도 생산성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선수를 1번으로 쓰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또 디빈첸조도 역시 1번으로는 영 아닌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별 기대 없이 데려온 하일랜드, 본자 아일랜드가 터졌어요. 하일랜드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개인기 위주의 좀 보네드 플레이 이런 걸로 좀 안 좋게 주목을 받았다면, 훨씬 더 이제 미네소타에 와서는 좀 커리어의 위기감을 느꼈는지 좀 정돈된 플레이를 하면서 동료들도 봐주고, 이 선수도 이제 닉네임이 이제 뭐 뼈버럭 이렇게도 불리는데, 확실히 좀 이 선수도 되게 마른 편이지만 어쨌든 딜링햄보다는 훨씬 더 리모텍이 잘 되고 3점도 더 잘 들어갔고, 근데 결국 이 선수도 이제 큰 기대를 하긴 어렵고 항상 프리시즌에 좀 거품이 껴있던 선수거든요. 정규 시즌보다는 프리시즌의 스탯이 더 좋았고, 그래서 뭐 이따가 개막전 리뷰도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 선수도 유의미한 플레잉 타임을 받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올해도 역시 1번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핸들러의 문제를 항상 안고 이 부분에 걱정을 하면서 시즌을 운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이제 포스트 시즌 OKC와의 대결에서 가장 많이 느꼈는데, 결국 핸들러 자리에서 이제 충분한 선수가 안 나오면은 결국 이 랜들의 플레이메이킹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답답한 경기가 되겠구나. 오히려 확실한 약팀이 돼서 좀 가드 수비수들, 앞선 수비수들 중에 조금이라도 버텨줄 수 있는 팀이 나오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필 공교롭게 인디애나가 또 미네소타랑 프리시즌 하면서 저도 경기를 봤는데 이번 시즌 역시 1번 찾는 게 미네소타의 큰 고민이구나 싶었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정규 개막전은 어떻게 보셨는지. 앤트맨 너무 미친 놈처럼 갑자기 다 때려박고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그쵸. 역시 미네소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 앤트맨이 좋은 활약을 해줘야 이기는 팀인데, 오늘 엔트가 28개 던져서 14개 넣고 3점도 10개 중에 5개 넣고 자유투 8개 던져서 다 넣고 해서 41득점을 했고, 이제 턴오버가 조금 많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 볼륨을 가져가 주면은 뭐 턴오버 4개 정도야 뭐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도 3점 한번, 2점 한번, 풀업 점퍼 한번 꽂아주면서 역시 에이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리시즌에 한 명은 확실히 만족을 했던 선수가 있는데 이게 테렌스 제넌 주니어였어요. 그래서 프리시즌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제 기준에서는 이제 뭐 베링거랑 지카스키 이 두 명의 빅맨 유망주, 그 다음에 싸게 데려온 이제 조니 주장, 뭐 요 정도였는데, 주장이랑 지카스키는 아마 동 포지션 경쟁자들이 조금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못 뛰었고, 베링제는 사실 5분에서 10분 정도 뛸 줄 알았는데 경기가 계속 치열해서 아마 믿는 선수들 위주로 핀치 감독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좋았다고 했던 그 셰넌 주니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물론 오늘 경기를 캐리한 건 엔트 그리고 뭐 맥다니엘스, 랜들 요 정도긴 하지만
작년에도 셰넌 주니어가 잠깐 나올 때 되게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저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볼로 직접 이제 뭐 아이솔 포지션을 갖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공을 잡자마자 림으로 돌진하는 이제 림어택을 하고 거기서 뭐 자유투를 얻어내거나 뭐 꾸역꾸역 득점을 해내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동료들을 봐주는 것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베어한테 라페스를 띄워준 것도 있고 자유투 라인 부근까지 들어가다가 콜리한테 이제 코너에 있는 콜리한테 3점 차스를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러면서 10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 그리고 3점 슛까지 2개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운동 능력 기반의 자신 있는 리모텍에다가 아마 전반적인 좀 농구력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넌 주니어가 이렇게 20분에서 25분 정도 먹어준다면은 미네소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핸들러 문제는 사실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했거든요. 이제 선발로 디빈첸조가 나왔는데 역시나 디빈첸조가 나올 때 전 항상 이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선수가 또 오늘은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턴오버를 할까? 근데 역시 오늘 20분 동안 턴오버를 6개나 범했더라고요. 창의적이네요. 근데 이 선수가 가장 화나는 건 A 패스를 시도하거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작업을 시도하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초적인 볼음반을 하거나 간단하게 이제 탑에서 45도로 패스를 돌리거나 이럴 때 진짜 부주의한 턴오버가 정말 많이 나와서 얘는 태생적으로 1번으로 쓰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피치 감독의 눈에 다른 선수들이 아마 못 미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부터 좀 첸조를 길게 믿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하일랜드가 8분 정도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 선수 기세가 좋을 때 첸조 시간을 조금 뺏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멜로니. 네? 오늘 경기에서 4쿼터에는 디빈첸조 네. 안 나왔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고 4쿼터에서는 랜들이 좀 리딩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이제 디빈첸조는 점점 선발 1번에서 빠지게 될까요? 사실 저는 오늘 질 줄 알았어요. 질 줄 알았는데 네네네. 4쿼터에 디빈첸조 네. 수납하고 랜들 중심으로 볼이 돌면서 살아나는 거 보고, 저게 차라리 그냥 정규 시즌 초반부터 저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당연히 첸조가 이제 플레이메이킹 작업을 뭔가 하거나 공을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는 랜들이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인 거는 제가 아까 프리시즌 이야기할 때도 언급을 했듯이 저는 정말 그런 요키치급의 플레이메이커가 아닌 이상 빅맨이 플레이메이킹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의문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엔트는 어쨌든 스코어링, 그러니까 피니셔로서 기능을 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딜링햄이 성장을 하기를 바랬던 건데 사실 지금 뭐 트레이드할 자원이 마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핀치 감독이 결국 저는 디빈첸조는 수납을 하든 수납을 안 하든 1번으로는 안 쓸 것 같아요. 시즌이 흘러갈수록. 근데 이제 여기서 딜링햄이나 하일랜드를 올릴지 아니면은 뭐 엔트랑 랜들이 플레이메이킹을 조금 나눠 가질지 요거를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시즌이 흘러가면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엔트가 패스를 더 잘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동기인 할리버튼의 패스 능력을 엔트가 한 시즌이라도 빌려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할리버튼의 패스를 엔트가 받으면 근데 거의 MVP 아닌가요? 약간 패스 원툴이긴 한데 할리버튼이 뭐 여튼 네. 없으니까 한 시즌 쉬니까 좋지 않을까.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지금까지 패널 분들의 응원팀들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불교님은 인디애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할리버튼이 없었는데 이번 프리시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유일하게 개막전 아직 안 치르셨잖아요. 저희 중에. 네네. 개막전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프리시즌 경기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농구를 잘 해가지고 이게 감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확실히 브루클린 네츠보다 샬럿 호네츠에 가깝겠구나. 드래프트 픽은 좀 멀어지겠구나.
아, 쉽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또 맥코넬이 한 달 동안 못 나온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면 지금은 좀 그래도 한 5, 6순위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보스턴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로스터 설정이. 일단 센터가 대단합니다. 네, 이제 와이즈먼, 잭슨, 제이허프, 토마스 브라이언트 이렇게 넷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얘네 웬반야마랑 붙으면 한 쿼터에 4명 다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파울 트러블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오비토핀 스몰볼 알았어요? 아, 오비토핀? 오비토피 스몰볼이요. 그 웬반야마, 그 샌안토니오랑 프리시즌 두 게임 해봤는데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답이 없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오늘 웬반야마 하는 거 보니까 매기도 털리던데 그냥 걔는 그냥 2패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이번 시즌 맥서린이 프리시즌 좀 잘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또 네마드는 아 또 이 친구가 또 정규 시즌이다 보니까 슛도 대충 던져요. 아 3점 더 너무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네마드는 본인이 더 큰 롤을 받기 싫다는 걸로 알고 네 염가로 연장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가 확실히 약하니까 플레이오프까지는 못 가고 플레이인 경쟁권에서 약간 보스턴과 함께 9등, 10등 시드에서 시즌 막판에 경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잠깐 보이거든요. 네. 아이, 출연도 안 한 스마니까지 같이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죽는 팀은 이기는 팀이죠. 로터리 못 먹는 팀. 아이, 스마님 지금 부저 피터슨 디바 써놓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아니, 벌써, 플레인 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면 이게 필라델피아가 이겨가지고 벌써 보스턴이 한 발 앞서 나가거든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일 오클라호마랑 붙는데 또 오클라호마가 휴스턴이랑 2차 연장 했잖아요. 또 내일 많이 네. 빠진대요. 카로서도 없고 막 다 빠져가지고 아 이거 진짜 파이널 복수하면 안 된다 얘들아 우리 져야 돼.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좀 플레이인에 있지 않을까. 네, 플레이인 경쟁을 하다가 뭐 너무 좀 근데 또 팀이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플레이인 경쟁할 것 같은데 만약 그 시즌 중반에 뭐 네마드나 이런 선수들이 좀 크게 다치면 시아캄, 니스미스 이런 선수들 박앤세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어, 제발 그런 일은 없고 그냥 저는 딱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댈러스처럼 프린 가서 프린 경쟁권에서 떨어지고 기적 같은 1픽, 기적 같은 1, 2, 3픽 안에 딱 주는 그런 시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응원팀 중에 유일하게 1픽 못 먹어본 팀이 인디애나 아, 아닙니까? 맞죠. 예, 미네소타도 먹어봤고 저희도 먹어보기는 했는데 물론 뽑은 선수가 최근에 시몬스라서 그렇지. 아, 아, 시몬스 펄치 뽑은 팀 아닙니까 이 아, 식으로. 그래도 그런 거 보면 1픽 과연 좋은가? 라는 생각, 농담이고요. 저기 저기 앤트맨 뽑은 팀 있잖아요. 앤트맨 뽑은 팀. 아, 앤트맨 뽑은 팀 있잖아요. 앤트맨. 네. 그쵸. 네, 인디애나는 그냥 바꿔 먹는 걸로. 솔직히 탑3 안 될 것 같고요. 한 탑 7, 8픽 걸려가지고 뭐 워커나 메서리 같은 애 하나 더 뽑아가지고 환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까지 인디애나까지 그 응원팀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응원팀 외에 기대하는 팀들이 있을까요? 먼저 세븐멜로님은 어떤 팀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제가 농구를 하면서도 이제 4번을 보거든요. 그래서 빅맨 팀을 좋아해서 휴스턴이랑 덴버 쪽에 눈길이 좀 갔어요. 그래서 휴스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올해 이제 뭐 미네소타 팬이긴 하지만 휴스턴이 이제 KD를 데려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휴스턴의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벤블릿이 시즌 시작 전에 갑자기 누워버렸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핸들러 쪽에 1번 쪽에 진짜 엄청난 구멍이 뚫렸는데 그래서 예상대로 셰퍼드가 나오긴 했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수비도 뭐 셰이기저스 알렉산더한테 뿐만 아니라 뭐 케이스 월러스 정도한테도 그냥 정신없이 털리고 또 1, 2쿼터 초반에는 뭐 슛이 좀 잘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멘탈이 나간 건지 공격도 아예 안 되면서 이 선수가 일단 몸 자체도 아직 NBA
그 주전급 레벨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비도 선수가 과연 커리어 내내 고쳐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핸들러로 셰퍼드는 안 될 것 같고, 또 아멘 탐슨도 농구를 진짜 잘하긴 하는데, 역시 수비도 뭐 셰이길저스 알렉산더 몇 번 뭐 블락 찍고 굿 디펜스도 많았지만, 결국 이제 풀타임 1번을 뛰려면 3점 슛이 돼야 되는데 3점 슛을 6개인가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결국 핸들러를 언젠가 구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아마 미드 시즌에 뭐 이슨이나 자바리 중에 하나를 이제 메인 칩으로 해서 트레이드를 알아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러 쪽에서 아쉽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페이싱도 아쉽다 보니까 결국 후반 가서는 듀란트라는 리그 최고의 피니셔도 100% 활용이 안 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듀란트한테 더블팀이 가도 다른 쪽에 스페이싱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다시 수비수들이 천천히 자기 수비 매치 찾아서 복귀하면 되고, 그래서 휴스턴이 아무리 수비가 좋고 각각 선수들의 오버롤이 높아도 공격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럼에도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랑 2차 연장까지 간 거는 센군의 성장이 컸는데, 저는 이제 유로바스켓에서 진짜 몇몇 팀들만 봤는데 그 중에 터키 경기를 한두 경기 정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센군이 휴스턴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잘하는데, 이게 과연 그냥 피바에서 3점슛 라인이 좀 짧고 터키 국가대표 선수들과 조금 더 잘 맞아서 그런 건가 했는데, 첫 경기에 뭐 플루크인지는 모르겠지만 슛거리도 확실히 길어진 것 같고 전반적인 핸들링뿐만 아니라 공격 적극성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점슛을 쏠 때도 나한테 공이 왔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이 포지션을 시작할 때부터 나한테 찬스가 오면은 3점슛을 자신 있게 던져야겠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올해는 확실히 센군이 1옵션 역할을 하려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 경기 잠깐 봤는데 아멘이 3점 6개 던지고 있고, 저 80년대 농구 보는 줄 알았거든요. 안에 빅맨 2명 있고 그래가지고. 여튼 하지만 그렇게 공격해도 오클라호마랑 맞먹는다. 확실히 강한 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불꽃앤서님은 휴스턴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휴스턴 경기를 어제, 저희 되게 좀 화두였잖아요. 저희 다이제스트 지금 멤버들끼리 좀 화두인 팀이었잖아요. 1번으로 아멘 탐슨이 나온대 막 이러면서 네네. 다들 엄청 재밌게 봤는데, 저도 보고서 느낀 게, 물론 상대가 안티 피켓롤 농구의 최선봉에 있고 압박이 대가이라는 이제 썬더라는 걸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제 속공 득점이 2득점밖에 안 돼요. 그러고 그 전반까지는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에만 턴오버를 12개를 했는데, 그 사이 썬더가 턴오버 2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아무리 수비가 좋은 팀이고 윙이 탄탄하고 압박 수비 잘하는 팀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볼이 돌고 포제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리듬이 좀 타줘야 수비도 살아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 공격에서 볼이 안 돌고, 아마 두 분 다 동의하실 건데, 중요한 포지션으로 가면 갈수록 듀란트가 혼자 동떨어져 있고 그쪽으로 볼이 안 가요. 볼이 가야 되는 타이밍에. 그래서 결국 듀란트가 되게 늦게 잡다가 이상한 턴오버 범하고 막 이런 경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뒤로 갈수록. 이런 걸 보면 1번의 부재가 굉장히 크고 로스터 밸런스가 확실히 깨졌다. 거기에다가 지난 시즌에 압박 수비 앞쪽에서 담당하고 커맨더 역할 담당하던 딜런 브룩스, 지금 벤블리 다 빠져서 앞에서 수비에서 이게 뭔가 좀 흐름을 살려주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거기에다가 세퍼드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세퍼드가 나올 때마다 아주 수비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좀 조금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저는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팀 지금 서브 프리뷰할 때 순위를 지금 아직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카드다이지가 공개가 안 돼서 저는 제가 그 선정했던 그 순위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경기 보면서 그냥 뭐 인디애나 팬이잖아요. 칼라일 감독이 그 팀 감독이었으면 화가 많이 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빅맨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그 센군이 약간 파일이라면 거기에 뭐 최종 진화체 리자몽 있는, 요키치 있는 덴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븐멜로님
덴버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덴버를 보고 해봤는데 뭐늘 그랬듯 요키치는 사실 프리시즌은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워낙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덴버에서 제가 주목을 했던 건 마이클 포터 주니어랑 캠 존슨 트레이드 때문에 처음에 주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캠 존슨이 뭐 BQ도 훨씬 좋고 마포주가 조금 더 슈팅 능력이 좀 낮긴 하지만 그 외에는 캠 존슨이 조금 더 큰 육각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프리시즌에서는 캠 존슨의 막 대단한 활약이 보이거나 슛감이 엄청 올라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대신에 마포주가 가져갔던 샷 포지션의 일부분을 고든이 가져갔는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시즌에 고든이 3점 슛을 40% 넘게 던지면서 슈팅 능력이 되게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독이 고든이 샷 포지션을 먹는 걸 꽤 허용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든이 볼 핸들링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아이솔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뭐 풀업 3점이나 미들슛 이런 것들을 던지는데 프리시즌 내내 효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팀의 되게 고점이자 파멸적인 저점을 담당하는 이 머레이에 또 주목을 해봤는데 머레이가 항상 오프 시즌을 되게 안 좋게 보내면서 슬로우 스타터 이렇게 늦게 올라오기로 유명한데 올해는 머레이가 자기 목표가 좋은 시즌 초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프 시즌을 엄청 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 몸 컨디션이 좋을 때의 모습이 프리시즌에서 되게 많이 보였는데 자기가 드리블을 하다가 좀 다이나믹한 풀업 슈팅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상대 빅맨을 끌고 나와서 아이솔레이션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리머텍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프리시즌의 불스 상대로도 30득점 했고 그래서 이렇게 머레이가 시즌 초부터 잘한다면은 덴버가 상당히 초반에 승수를 안정적으로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혹은 다시 올스타급으로 이제 올라가는 올스타에 실제로 선정되기도 하는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도 결국 투빅이 결성이 됐잖아요. 오히려 오버롤 자체는 휴스턴보다 훨씬 높은 투빅이라고 보는데 이제 요키치랑 발렌슈나스가 근데 대신 이제 뭐 휴스턴처럼 메인 옵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센군보다 요키치가 플레이메이킹이나 직접 득점 능력도 아직은 더 우위이고 또 발렌슈나스가 아담스와 달리 포스트업 등으로 직접적으로 득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시즌에서도 요키치와 발렌슈나스가 서로 베이스라인에서 픽앤롤을 걸어주고 픽앤롤이래 스크린을 걸어주고 또 그 스크린을 받고 요키치가 올라와서 발렌슈나스와 하이로우 게임을 전개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곽보다는 이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패싱 게임에도 주목을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둘이 좀 발이 느려서 수비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데 덴버에는 휴스턴의 뭐 아멘 탐슨이나 타리슨 이런 수급의 수비수들은 없지만 뭐 왓슨이나 스펜스 존스, 뭐 크리스찬 브라운 등 좀 발이 빠르고 활동량이 많은 수비수들이 이 둘의 좀 허허벌판 같은 이런 공간을 얼마나 잘 채워주고 오픈 3점을 얼마나 덜 줄지 이런 것들이 이 투빅을 코트에서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덴버도 인디애나랑 같이 지금 한 경기를 안 한 팀이라 그 인디애나나 덴버의 그 시즌 견적은 아마 내일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고든의 3점 얘기하셨는데 2대 미스터리가 고든이랑 시작한 3점이 좋아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것도 좀 기이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불꽃에서님은 필라델피아 말고 또 주목하시는 팀이 있으신가요? 본의 아니게 아부다비에서부터 지금 프리시즌에 2경기를 뛰고 이러면서 닉스 경기를 좀 보게 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프리시즌에 닉스 경기들을 좀 보고 오늘 개막전 또 아주 멋지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닉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겠다는 생각을 해서 닉스 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 일단은 닉스가 마이클 브라운이 팀을 맡고 마이클 브라운이 가장 먼저 천명을 한 게 우리는 이제 빠른 농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 팀이 제가 카드 다이제스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팀이 빠른 농구를 할 수 있는 구성의 팀이 원래 아니에요. 지난 시즌에 26위였어요, 페이스가. 예, 그랬던 팀이 지금 빠른 농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기형적일 정도로 주전 의존도가 높았는데
주전 의존도를 좀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 숙제도 가지고 있었죠. 속공을 하고 빠른 농구를 한다는 자체가 주전 의존도를 낮춰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그 주전을 그대로 쓰면서 빠른 농구 한다는 건 선수들 다 죽인다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릴지 좀 궁금해서 프리시즌부터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완벽치는 않아요. 예, 완벽치는 않고 분명히 허점도 좀 많이 보이긴 한데, 일단은 어쨌든 좀 업템포를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 브라운이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브런슨의 의존도가 높았던 공격을 조금 분산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패싱 게임을 어떻게든 조금씩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브런슨한테서 볼을 뺏어서 브런슨이 약간 오프볼부터 가져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브런슨이 이제 확실하게 자기 공격을 가져갈 수 있게 체력 세이브도 좀 해주는 약간 이런 컨셉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완벽치는 않고, 결국 프리시즌에도 브런슨이 좀 고전을 하더니 오늘 또 브런슨이 잘하지는 못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캡스를 상대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경기 살짝 봤는데 미칼이 야투를 꽤나 많이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브런슨 이제 좀 그만 굴러도 되지 않을까. 조금은 덜 힘들어도 되지 않을까. 미칼 돈 많이 받고 뭐 아누노비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다 같이 함께하는 농구를 하면 닉스도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개막전을 보면 재밌는 포인트들이 오늘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로빈슨 하트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하니까 누가 주전이 될지 궁금했는데, 이 사람이 프리시즌에는 로빈슨 타운스 주전 투빅을 쓰더니 정규 시즌에는 훅포르티를 센터로 놔서 또 투빅을 썼어요. 누구요? 훅포르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나름 좀 잘했어요. 한 15분 정도 뛰면서 꽤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마이크 브라운은 빠른 농구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패싱 게임을 하지만 투빅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지난 시즌부터 투빅이 좀 트렌드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세븐멜로님과 제가 한 번씩 다룬 적도 있죠. 휴스턴 로켓츠가 지난 시즌에 아담스 생군 투빅으로 굉장히 카운터 펀치 잘 날리면서 시즌 중간에 흐름을 타기도 했었고, 뭐 모블리, 제럿 앨런,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닉스처럼 또 투빅 쓰는 팀 나오고, 필라델피아도 뭐 보나 엠비드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투빅이 약간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고 투빅을 쓰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닉스가 그 흐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예요. 앤서니 타운스가 우리가 모두 다 알잖아요. 수비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 친구 공격에서는 무슨 장점이 있고. 근데 그 옆에다가 이제 수비 좋고 힘 좋고 높이 좋은 센터들을 계속 박아놓으면서 이제 좀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 포인트에 더해서 이제 오늘 로스터를 굉장히 폭넓게 썼거든요. 오늘 선수를 몇 명을 썼냐면요. 11명을 썼어요. 무려 캐빌리어스를 상대로 11명을 썼어요. 그러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가 10명입니다. 그 캐빌리어스를 상대로 접전을 펼치는 와중에 선수를 이만큼 쓴 거예요. 이게 확실히 좀 마이크 브라운이 이제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탑 키보드랑은 조금 다른 농구를 하겠다. 패싱 게임하고 뛰고 투빅 쓰면서도 로스터를 폭넓게 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조던 클락슨한테 볼 몰아줬는데 조던 클락슨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약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훅포르티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선수를 17분 넘게 주전으로 쓰는 과감함, 그리고 말씀처럼 아누노비나 브리지스 같은 선수들이 볼을 꽤 많이 잡고 많이 던져요. 아누노비 오늘 유세이지 퍼센트 2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브런슨이 27.8%의 야투 성공률밖에 기록을 못했음에도 팀이 캡스라는 대열을 낚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닉스는 좀 되게 재밌는 농구할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닉스는 이제는 없다라고 선언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다행히 브론슨도 타운스도 미칼도 이제 덜 뛰고 체력 안배해서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그런 닉스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총 6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어떤 팀이 기대되셨는지도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사실 또 좀 덜 인기 있는 팀들만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팀들, 네, 뭐 골스라든가 이런 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팀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 방송 마무리할 겸 또 다른 개막 경기 많았잖아요. 어떠한 경기가 불꽃랜서님은 가장 재밌으셨는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웬바냐마 나오고 쿠퍼 플래그 나오고 또 하퍼까지 나오니까 1픽, 2픽 대결인데다가 웬바냐마가 나오니까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 경기 보면서 틈틈이 댈러스랑 샌안토니오 경기를 좀 봤는데 주전부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제이슨 키드가 플래그 패싱 게임 막 칭찬을 프리시즌부터 하고 1번으로 쓰겠다 할 때 전 이서비스인 줄 알았거든요. 프리시즌이니까 저러는갑다 했는데, 물론 점프볼 기사에 제가 쓰기는 했어요. 플래그한테 어빙이 없을 때 포지션을 많이 몰아주면서 그 리딩도 좀 시키고, 아이솔도 시켜서 플래그를 성장을 시키는 방향을 키드가 할 거라고 기대는 한다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1번으로 첫 개막전부터 쓸 줄은 몰랐어요. 아니, 이 팀이 오늘 라인업 보면 플래그, 탐슨, PJ 워싱턴,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이렇게 주전을 짰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한 라이브업이잖아요. 이 팀도 투빅을 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까 말한 투빅 그 흐름에서 이 팀도 또 벗어나지 않고 썼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플래그가 아직 1번을 보기에는 좀 세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 오늘 또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친구 어시스트 하나도 없이 턴오버만 3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업을 개막전부터 쓰는 제이슨 키드의 패기는 좀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러고 농구 좀 재밌기는 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보는 재미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 경기 좀 재밌게 보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세븐멜로님은 오늘 얘기하신 거 말고 또 재밌었던 경기 있을까요? 근데 저도 사실 댈러스랑 이제 샌안토니오 경기가 제일 네. 재밌었는데 제가 본 이제 뭐 미네소타 경기 말고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기가 어쨌든 댈러스도 장점이 높이고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그리고 뭐 게포드 뭐 오늘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게포드까지 하면은 되게 빅맨 라인업이 좋은 팀인데 높이로 승부하는 팀인데 하필 상대가 또 이제 웬바냐마의 샌안토니오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웬바냐마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올해 제대로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해서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슛을 올려놓든 라이블리가 올려놓든 진짜 무슨 미스매치 수준으로 블락을 찍어대니까 약간 댈러스가 높이에 몰빵을 하고 스페이싱이나 핸들링 쪽에서 되게 약점이 있는 라인업을 꺼내 왔는데 높이에서도 말도 안 되게 밀려버리니까 전반에는 조금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후반에 확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꽃앤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그의 1번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저는 핸들러는 공을 빨리 잡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선발 라인업으로 나온 5명 중에 그나마 이제 플래그 1번에 뭐 핸들링이 그나마 가능한 게 뭐 앤서니 데이비스 정도? 근데 이 선수도 뭐 빅맨 치고 드리블이 좋고 뭐 이 정도니까. 그래서 뭐 드리블을 한두 번 쳤을 때 샌안토니오 수비수들이 가깝게 붙어버리면 다 공을 쉽게 잡아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뭐 스페이싱에 특별히 강점이 있는 게 뭐 클레이 탐슨 정도인데 이 선수도 전성기에 비해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공격이 갈수록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디러셀에게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디러셀이든 아니면 진짜 뭐 라이언 네마드라도 올려서 그래도 어쨌든 성향 자체가 1번을 어느 정도라도 볼 수 있는 그게 조금이라도 자연스러운 선수를 올리는 게 이제 키드 감독이 빨리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퍼 플래그 1번은 안 되겠다. 오늘 아마 느꼈을 텐데 그래서 댈러스의 다음 경기에 오히려 더 좀 궁금함을 가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투빅보다 더 높은 원빅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불교 방송 3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그리고 또 이번처럼 좀 텀이 길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